네 번째 기조 강연자이신 이호건 청주대 교수님께서 국내외 에듀테크 동향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먼저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청주대학교 이호건 교수입니다. 오늘 주제가 보니까 지식서비스 융합을 통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 돼 있는데 제 주제가 좀 그쪽에 있어서 좀 긴장이 많이 되네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에듀테크 동향 중에서 특히 주요 기업 시장이 어떤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인데요. 제 내용이 좀 많아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 20분이라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지난 3월에 에듀테크 산업협회에서 세미나 할 때 제가 에듀테크 서비스 로드맵 발표했을 때 있었던 자료거든요. 지금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앞에서 키스텝에서 말씀해 주신 것도 많이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나중에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는 화살표 방향을 따라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변화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각 분야별로 또는 국가별로 좀 다릅니다. 이게 점점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1단에서 2단계 가고 있다고 하면 선진국은 2단에 3단에 가고 있는 것 같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온라인 교육에 조금 벗어나는 상태로 지금 준비하고 있죠. 여기 패스트 분석을 해서 뽑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부 산업별로 콘텐츠, 시스템, 인프라, 하드웨어 분야별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를 앞에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것 또한 분야별, 국가별로 발전 단계는 다 상이하다. 여기서 이제 주로 기업들이 가는 방향은 미래 교육 환경 조성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앞에서 패스트 분석했을 때는 교육의 재설계, 학교의 재구축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두 개를 같이 매칭시켜 봤습니다. 정책 패스트 분석해서 거시 환경 분석은 이렇게 할 것이고 분야별로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걸 매칭시켜서 그때 발표했던 것이 서비스 로드맵인데요. 이것도 있는 순서대로 이게 다 서비스가 발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야별로 다르지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공교육은 지금 클라우드 기반 학습에서 혼합 쪽으로 좀 막 들어가려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민간 교육 쪽에서는 이미 인공지능 학습 서비스에서부터 저 오른쪽 끝에 있는 지능의 학습 진로 지도까지 학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발표했던 휴넷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러닝 이미 해가지고 크레덴셜 쪽으로 이미 가고 있고요. 오늘 발표하시는 지니로봇, 클라썸, 리드 이런 데는 여기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점프업해 있는 상태지요. 여기서 전부 똑같지는 않다. 이것이 나라마다도 다르다. 그러니까 개독은 밑에 쪽에 있고 우리 위쪽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어떤 걸 보시면 좋으냐면 이것 자체가 PLC로 보시면 됩니다.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나라마다 필요로 하는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시장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글로벌 동향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홀론 IQ가 2025년이 되면 한 4,04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만들 것이다. 굉장히 크죠. 근데 별로 이렇게 실감이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 시장 규모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요새 한참 날리는 그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지옥, 그 영화 시장이 2024년에 한 400억 달러. BTS, 블랙핑크 열심히 활동하는 음악이 689억 달러. 게임이 1,815억 달러를 예상한다고 보면 교육 시장 4,040억 달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입니다. 이거를 왜 우리는 뒤로 밀어놓고 있을까? 이렇게 이제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 10년 사이에 32배 늘었습니다. 여기서 주위에서 보실 게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교육, 에듀테크 하면 공교육 K2웹 생각하시는데요. 저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쓴 거 보시면은 성인 교육의 48%, K2웹의 33% 투자가 됐고요. 글로벌하게. 세부 분야로 보면 직무 및 기술 교육이 29%, 스템에 12% 드는 걸 꼭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시장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작년에 한 4조 6천억, 그러니까 한 40억 달러 정도 된다고 보죠. 미국이 2020년 기준으로 890억 달러. 밑으로 쭉 가서 보시면 중국이 18년 기준인데 835억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다른 국가들 쭉 살펴보면은 대략 영국이 작년에 한 5조 4천억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보다 좀 크고요. 나머지 나라들은 작습니다. 이 국가별로 자료를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러닝 스파크에 정원 대표가 만든 자료가 잘 돼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국가별 정리한 자료는 갖고 왔습니다. 그 자료는 자료집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있는 국가들 자료 저도 찾아보고 정 대표도 같이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보면 미국이 제일 큰 시장이다. 역시 빅마켓이야. 그리고 중국 또한 빅마켓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 사교육 금지시켰죠. 그것으로 인해서 레노버나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등이 온라인 교육이나 이 하드웨어 팔던 것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굉장히 언스테이블한 마켓이다. 유럽을 놓고 보면은 영국이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요. 발전하고는 있는데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쪽에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잠재력은 있지만 아직 시장이 크진 않더라.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신경 많이 쓰는 신남만 국가, 아시안 10개국 플러스 인도까지 11개국 시장은 라이징 마켓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K-12 사교육, 직업훈련 시장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거에서 잘 보시면 이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이 되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미국, 영국, 중국. 여기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여기가 이제 주로 많이 시장에 지배를 갖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시장 규모가 커지니까 여기서 미국, 영국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뭐 제품이 좀 싸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제가 최근에 베스쇼를 한 3년 동안 연속 갔습니다. 나오는 제품을 보면요 놀랍니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외국 제품인 줄 알고 서양 제품인 줄 알고 보면 중국 제품이에요. 거기에다가 레노버가 랜스쿨 에어라고 하는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가지고 하드웨어와 플랫폼을 같이 연동시켜서 지금 제품을 내놓고 있어요. 이제 가성비 높은 것에서 플랫폼까지 발전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맞춤형 서비스는 최고 수준인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민간 교육 분야만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보다 먼저 시작해서 앞서가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시장도 되지만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 곳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미국은 뭐 기본적으로 구글이나 어디죠? MS, 오피스 365, 또 묵처럼 전부 다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비즈니스가 중심입니다. 구글이나 MS 같은 경우 보면 보편적 지원을 놓고 협력업체로 한 수백 개 업체의 앱 컨텐츠를 달아가지고 서비스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 공교육 쪽에서 K-12 쪽에서 굳이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없어. 구글이나 MS, 오피스 365 갖다 쓰면 풍부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K-12 시장이 굉장히 커지죠. 공교육 쪽의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고등교육이나 이제 평생교육 쪽으로 가면 이제 LMS는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파워스쿨 같이 스튜던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학생 정보 시스템, 패컬티 인포메이션 시스템, 교수자 정보 시스템, 앞에서 휴넷에서 발표한 것처럼 러닝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이쪽으로 이제 발전하면서 세분화되면 정교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LMS 가지고 미국 시장 가겠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인공지능 기반의 뭐가 아니면 안 되겠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기업대학 파트너십입니다. 크게 세 가지 모델이에요.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묵, 그다음에 현장 집중형 교육하는 붓캠프, 그다음에 전 세계 유학생도 다 우리 시장이다. 인터내셔널 패스웨이. 이 세 개가 3대 시장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묵하고 우리나라 K묵하고는 연결짓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K묵은 교육할 수 있는 게 대학하고 고용 쪽에서 지정하는 그 기관만 학점 인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기관만 가르칠 수 있고요. 학점을 따려면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대학 규정에 따라 수업들의 학점을 땁니다. 대학 모델입니다. 이 묵은 기업이 전문적인 교육을 하면서 대학의 매치를 이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린 건 미국
모델의 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국은 태생적으로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죠. 나라가 학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각 지역에서 필요에 의해서 지역 예산과 지역에 있는 기업이 스폰서링을 해가지고 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율적이에요. 선생 뽑고 교육과정 짜는 거 전부 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컨텐츠와 시스템이 굉장히 다양해지고요. 그래서 배치가 커지고 있고. 근데 학교마다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학교 단위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스쿨 매니지먼트 시스템 또는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이렇게 학교 단위로 크게 가져가고 있고 단위 시스템은 옆에 붙이는 걸로 가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이 영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기준을 내걸었어요. 1차 산업혁명의 영광을 재현하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영광을 재현하려면 뭘 해야 되나요? 과학교육. 과학교육을 하려면 제일 많이 우리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의 가시성을 높이고 애들이 흥미를 느끼게 만들려면 스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영국은 계속 3월 달에 사이언스 위크를 하는데 몇 년 전부터 이름을 스템 위크를 바꿔서 3월 때 집중으로 하고요. 11월 정도 되면 유럽에 있는 거랑 같이 한꺼번에 스템 디스커버리 캠페인을 합니다. 유럽 전역으로 이제 스템을 확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영연방 중심으로 국가들 중심으로 해외 나가는데 앞에 보시면 말레이시아 시장이 크게 나옵니다. 이유는 영국이 이미 프로그나 파이어플라이가 이미 진출해 있어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를 가시려면 그 영국 기업과 경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남방 국가 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업화가 한참 이루어지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7, 8, 90년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산업화가 이루어지니까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면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남방에서는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보습하고 입시학원이 엄청나게 잘 됩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공교육은 못 믿으니까. 공교육은 안 돼. 사교육의 투자를 중산층이 베트남 한 40% 소득을 쓴다고 할 정도로 커지고 있고요. 정부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립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여기서 더 좋은 교육 받아라. 이런 것도 하고요. 고등교육으로 와서 보면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데 대학의 교수들이 박사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질이 올라가질 않아. 그래서 인도는 아예 미국에 있는 유명 대학하고 묵으로 연결해서 아예 미국 강의 들어라. 인도네시아는 장관이 CEO 출신이에요. 그래서 개혁하자.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 쉽지 않으니까 글로벌 기업 가서 배워라. 거기서 배워서 크리덴셜 받아오면 학점 인정해 줄게. 대학 교수는 능력 없으면 아웃이지 뭐. 이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대학 배치를 가지고 현지의 묵처럼 기업 대학 연합으로 충분히 가볼 만한 시장이 있을 것이다. 산업화가 진전이 되면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뭐예요? 기술 인력입니다. 베트남이 2025년까지 직업 훈련 기술 인력 양성에 정책 세워서 강력히 밀고 있지요. 여기서 뭐가 문제냐? 강사가 없어.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기술을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지금 말씀드렸던 거를 모아서 잘못 눌렀구나. 모아서 이렇게 이제 미국, 영국, 신남방국에서는 이제 선발개독,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 후발개독 하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같은 나라들 대충 이런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고 보여줘서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그러면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나를 봐야죠. 이번에 그 나이파에서 그 지원해주고 엘테크 산업협회에서 운영 지원을 해줘가지고 지식 융합 서비스 포럼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맡아서 우리나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1,112개 데이터 확보 가능한 기업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CP&D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IT 생태계 CP&D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좀 맞게 CP&Ds로 이제 구분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난 규모가 이러닝 산업 시태 조사보다 크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 디바이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AR, VR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조사해 가지고 봤더니 엘테크 기업이 엘테크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 기업의
총 매출액 2020년에 한 1.7% 올랐습니다. 근데 에듀테크 자체 매출액은 9.1%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훨씬 수익성이 좋다. 그래서 이쪽에 많이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키워드만 말씀드립니다. 특허는 대기업 역시 많아요. 전체로 봤을 때 내부 혁신 역량이 굉장히 강하다. 내부 역량 강하다. 그런데 스타트업들의 이제 흐름과 일반 기업들의 흐름을 놓고 보면 스타트업들은 2020년, 21년에도 꾸준히 출원을 합니다. 그 얘기는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기업당 특허 건수를 보면 디바이스가 지금 제일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투자를 놓고 보면 총 몇 천만 원에서부터 1,000억 이상까지 투자받은 기업이 총 124개 나왔는데 그중에 대기업 2개 있고요. 나머지 122개는 중소기업. 그중에 96개가 스타트업입니다. 대기업 2개지만 그중에 한 군데가 1,500억대를 1,500대를 했으니까 굉장히 크죠. 이제 전체로 봤을 때 스타트업 중심의 투자가 늘고 있고요. 투자한 분야는 어학, 유아, K-12 민간기업 쪽에 주로 집중 투자가 되어 왔다. 그리고 디바이스 분야, 로봇, 이런 스템 쪽 보시면은 10억 이상 투자한 기업 62개 중에 한 10개 정도 됩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거죠. 투자와 특허를 받은 기업들을 놓고 보면 다 조달을 못하지요. 기업 특성을 제가 아는 대로 같이 보다 보면 기본이 인공지능 서비스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특히 학원 같은 경우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 많이 갖고 있거든요. 시장 진출 유형은 많은 분들이 K-12 시장에 주로 많이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술교육하고 직무교육 두 군데 있는 기업 수를 합치면 무려 396개입니다. 그러니까 K-12보다 더 많이 갔어요. 직업 기술교육 쪽에. 그쪽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눈여겨볼 분야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기업들 간의 협력 상태를 봤더니 전반적으로 협력 상태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를 보면 대기업이 기업 벤처링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왜 에듀테크는 안 하는지. 우리 쪽은 투자를 받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을 하는 민간단체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듀테크 산업협회 행사 준비하시는 데고요. 또 한 군데는 교육정보진흥협회, 교육부 산하죠. 양쪽에서 하는 기관 사업 정리해서 보시고요. 해외 진출 사업만 놓고 보면 같이 하면 5대2 사업까지 할 게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좀 협력을 좀 더 강화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있는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서비스별로 현황, 장단점, 가입 방향을 정리해봤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를 뽑아보니까 5개가 나왔습니다. 유아, K-12 민간교육, 외국어, 그다음에 직업훈련 시장을 나가야 되겠다. 나갈 때 단일 제품은 안 된다. 이제 각자 도생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되겠구나. 기반 기술은 인공지능 메타버스가 기본이다. 시스템은 클라우드로 통합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이다. 학원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모델만 가지고도 충분히 나갑니다. 청담 러닝 이런 데 베트남 가서 학원 100개씩 내잖아요. 놓고 보니까는 키워드가 3개 나온 거예요. 산업 간 경제 파괴해야 되겠다. 기업 간 협쟁, 협력과 경쟁. 그다음에 이거를 하기 위한 정보 공유 및 분석이 필요하다는 걸 3가지 키워드를 뽑아왔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우리가 보는 유망한 시장을 정리해봤는데 이 색깔이 하나 바뀔 거예요. 네, 초록색으로 바뀐 부분. 여기는 이미 우리가 잘 하고 있는 데 중에 하나 유아, 학원. 여기 정부나 기업에서 조금만 밀어주시면 여기서 아마 유니콘 한 5개는 나올 거다. 이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된 데는 조금 집중적으로 밀어주면 유니콘 여기서 5개는 나올 거다. 여기서 유니콘 10개는 만들자 하는 게 저희 그냥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3가지 키워드를 놓고 봤더니 이게 굉장히 세계적인 추세에 딱 맞는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믹블러, 산업 간 경계는 앞으로 없어집니다. 이미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기업 대학 파트너십, 그다음에 기업 간 융복합에 의한 새로운 제품 개발을 기업도 해야 되고 정부도 지원해야 될 것이다. 하이퍼 카피티션, 카피티션은 콜라보레이션 플러스 컴피티션이죠. 협쟁.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거기에 우리가 올라타고 갈 수 있는 길도 찾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 벤처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보시면은 정부에서 하는
VC에 에듀테크 분류가 없습니다. 관광도 있고 여행도 있는데 에듀테크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받으려면 AI를 받든 블록체인으로 받든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에듀테크 스타트업 기업 벤처링이나 펀드 조성을 따로 하고 분류책에 따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오늘 오신 기업들이 안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헤매셔야 돼요. 그다음에 어질러티,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협회사는 올레디오, 그 정말 메타버스 기반을 바꾸셔야 되고요. 특히 이번 주에 제가 월요일하고 수요일 이번 주 두 번은 해외 진출 기업 대상으로 한 10여 군데 하고 애로사항하고 정책 건의사항 간담회를 두 번 했습니다. 월수. 근데 거기서 나온 것이 제일 많이 요구한 게 뭐냐면 해외 시장 정보입니다. 바이어 정보, 진정성 있는 정보.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보도 알아야 되겠다. 이거 좀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인텔리전트 마켓 서치할 수 있는 자료 기반을 만들어줘라. 이게 있어야 그 다음 걸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기업 간의 협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빅블러, 하이퍼 카피티션, 어질러티도 꼭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발표하느라고 빠진 게 많은데 나중에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시면 협회나 나이파 얘기하시면 언제든지 가서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자료 만들 때 도와주셨던 그 에듀테크 융합 서비스 포럼 우리 전문위원들이 계세요. 그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